여러분, 제가 아까 첫 시간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법대 실행이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법대 실행, 법치주의 경찰 개념, 대륙법계 경찰 개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그 다음에 그것이 다 그냥 행정경찰이다. 행정경찰이라는 걸 머릿속에 심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법경찰이 왜 경찰이 아니야? 행정경찰이 경찰이니까 사법경찰은 경찰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일반 행정기관에서 막 권력적 작용을 하는 거 경찰이라니까요. 왜 그래? 행정경찰을 독일의 행정법학자들이 경찰학을 정립하면서 경찰 개념을 정립하면서 행정경찰, 권력행정을 경찰 개념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뭐 이상한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자용도 권력적 행정이야. 그러면 그냥 경찰 개념에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경찰 개념이 경찰학의 출발이 경찰 개념에서부터 그냥 엄청 헷갈리게 해놨어. 그래서 하다 보면 좀 굉장히 좀 짜증나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법대 실행, 경찰 개념이 성질로 따졌을 때 경찰 개념. 그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성질로 따졌을 때 경찰 개념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잖아요. 성질로 따졌을 때 경찰 개념이 이 독일의 행정법학자들이 권력 행정을 경찰 개념으로 잡아놔 버렸다. 그래서 사법경찰은 빠져버리고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는 권력 행정도 다 그냥 경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7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영미의 경찰 개념을 보시면 1번에 자, 경찰이랑 그 밑에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냥 서비스를 경찰로 보는 것이 이 영미입니다. 영미. 자, 2번을 보시면 영미의 경찰 개념은 자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해서 경찰과 시민과 관계를 친화적, 비례적, 수평적 관계라고 합니다. 자치권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저 외국 경찰에서도요. 외국 경찰에도 딱 이 큰 틀이 있습니다. 외국 경찰서에서도 영미는 자치경찰의 전통이에요. 대륙법계는 프랑스, 독일은 국가경찰의 전통이고요. 그렇게 유럽은 그냥 국가가 국민을 그냥 억압적으로 누르면서 그냥 꽉 잡아가지고 이런 통치 체제를 유지해왔고 영미는 야 니들 알아서 해. 니들은 막 네가 지켜. 니들 맘대로 해. 지키고 못 지키고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다가 국가가 좀 잘 살게 되면서 야 뭐 좀 도와줄까? 이렇게 해서 접근한 것이 영미입니다. 그래서 영미는 자치권을 전제로 해서 또 뭘 도와줄까?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하고 이 국가하고 친화적인 국민하고 경찰하고 국민하고 국가하고 친화적인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친화적, 비례적, 수평적, 자치권을 전제로. 자, 밑에 영미와 대륙법계를 비교를 해보시면 대륙법계는 경찰권의 기초가 일반 통치권. 이 국가 공권력을 얘기하는 거 그냥 통으로 그냥 국가 공권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미는 자치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자치권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해. 자치 권한이 있는 거야. 그러나 좀 잘 살게 되면서 뭘 좀 도와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영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개념이 대륙법계는 성질 내지 발동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대성발이죠. 대륙법계 성질 발동 범위. 오케이. 대성발 영역기. 그래서 영미법계는 역할 기능. 뭘 좀 도와줄까? 야 뭘 좀 도와주면 돼.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 돼. 뭘 좀 도와주면 돼. 역할 기능이죠. 그런 것이. 그래서 대륙법계는 경찰이란 무엇인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 근원적인 질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서 경찰 개념을 정립을 하는 것이죠. 성질에 따라서 경찰 개념을 정립한 것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인 것이고 그래서 성질에 따라서 근원적으로 경찰이란 무엇인가 영미법계는 야 뭘 좀 도와줄까 경찰 활동은 무엇인가 야 어떤 활동을 좀 도와줄까 이런 측면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시민과의 관계가 대륙법계는 대립관계죠. 국가가 시민을 완전히 억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관계가 대륙법계고 영미법계는 동반자 관계죠. 야 니들은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다가 야 내가 뭘 좀 도와줄까 그리고 당연히 시민들하고 친화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섭하지 않다가 그 다음에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친화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자, 경찰의 사명이 대륙법계는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영미법계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중점을 두는 거죠. 왜? 국가가 좀 힘이 생겨가지고 야 뭘 좀 도와줄까? 그러면 국민이 뭘 도와달라고 그럴까요? 국민의 생명, 신체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국가의 질서 유지 이런 것보다도 내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부터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중점을 두고요. 경찰의 수단이 대륙법계는 권력적 수단, 영미법계는 그냥 서비스 경찰을 경찰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하고요. 권력적 수단을 안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적 수단을 쓰지만 비권력적 수단도 중시한다는 것이고요. 축소 확대, 대륙법계는 그냥 통으로 국가작용을 경찰로 바라보다가 그 경찰 개념을 축소시키는 것이고요. 영미법계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뭘 좀 도와줄까 하나씩 더 경찰 기능으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찰 개념이 발전 확대해 돼가는 것이죠. 완전히 다 다르죠. 대륙법계하고 대륙법계는 그냥 싸그리다 그냥 국가가 여기서 말하는 국가가 경찰인 것이고 싸그리다 국가 경찰이 알아서 하다가 조금씩 경찰이 축소되는 과정이라면 영미는 아예 안 하다가 야 니가 지켜 아예 안 하다가
하나씩 접근해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확대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요. 행정열차가 사법경찰, 대륙법계는 법대 실행, 행정경찰을 경찰로 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법경찰은 경찰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사법경찰이 경찰에서 제외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영미법계는 사법경찰이고 뭐고 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거, 국민이 도움을 원하는 거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국가가 잘 살게 되면 좀 더 해주고 더 잘 살게 되면 좀 더 도와주고 하면서 이렇게 사법경찰, 행정경찰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도와줄 필요로 하는 거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좀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전개하는 것이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입니다. 자, 아래 판결이 좀 몇 개 나옵니다. 자, 블랑코 판결, 블랑. 이거 프랑스 판례입니다. 프랑스어가 그렇죠. 뭐 블랑, 뭐 멜랑콜리 막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판례라는 것을 먼저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 블랑코 판결이 뭐냐면 블랑코라는 소년이 국영 담배 공장 회사 차에 치여서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운전사한테 소송을 걸려고 하니까 돈 물어달라니까 쉽게 안 물어줘. 그래서 소송을 걸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야, 운전사가. 생각해보면 짱구를 굴려보니까 지금 나라 일을 하다가 운전한 거지 않습니까? 국영 담배 공장. 뒤에 국가가 있네?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한번 걸어봤어. 걸어봤더니 법원에서 이거 잘 걸었어. 재판해야 돼. 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거를 행정재판소 니네가 해야 된다라고 딱 그냥 관할까지 정확하게 지정을 해줌으로써 국가배상의 시초 판례가 이 블랑코 판결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 블랑코 판결을 시초로 해서 국가배상 제도가 엄청 발전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학자들이 이 교수가 되려고 하면 어디로 가서 배워? 독일을 가서 배우지 않습니까? 독일 법학은 독일입니다. 다만 국가배상을 전공하려고 그래?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가 국가배상 제도가 엄청 발전한 이 블랑코 판결을 시초로 해서 그래서 국가배상이라든가 또는 공법상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프랑스가 엄청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랑코 판결이 바로 그런 것이다. 블랑 프랑스 판례다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띠토 판결은 독일 판결입니다. 연도를 보면 최근이에요. 1960년. 아주 최근은 아니고 최근입니다. 그래도 그렇죠. 1960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행정법의 발전이 불과 얼마 안 된 거죠. 행정법이라는 것이 옛날에 없었던 학문을 일단의 법학자들이 나타나서 그냥 발명품으로 만들어낸 것이 행정법입니다. 자, 그런데 1960년도 이 띠토 판결이 뭐냐면 띠톱이 석탄 가공 공장에서 석탄을 만들 때 석탄 바위를 그냥 캐와가지고 석탄을 만드는 거예요. 석탄 바위를 막 집채만한 바위를 가면 그럼 그걸 어떻게 자르냐면 띠톱, 우리 여기 교실만한 막 띠톱이 빡 엄청 빠른 속도로 빡 돌아가는 거죠. 오케이? 이게 띠톱이야. 거기다가 이 석탄 바위를 막 밀어 넣는 거죠. 그러면 막 밀어 넣으면서 이 석탄이 막 잘리는 거죠. 자른 것을 갖다가 막 더 자르고 막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석탄을 만드는 거죠.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석탄 바위를 띠톱에다가 막 밀어 넣어. 그러면 막 굉음이 나면서 막 먼지가 나면서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석탄 가공 공장 운영에 뭔가 불법적인 것이 있어. 그래서 주변 시민들이 이 단속해달라고 이 소송을 건 거예요. 단속해달라니까 단속을 안 해주니까 소송을 건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국가가 한 어떤 뭐 처분, 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 것은 당사자만 걸 수 있었던 거예요. 1960년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침익적 처분을 해. 그러면 침익적 처분을 받은 그 당사자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그런 제도였지 옆 사람들이잖아. 아니 지금 단속을 안 한 것은 잘못이야. 잘못이지만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은 침익적 처분을 받은 당사자만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소송을 걸 수 없는 제도였었어요. 근데 여기서 받아줬다니까요. 받아줬어. 그래서 이 행정개입 청구권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띠토 판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는 권리가 없었는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어떤 수준에 가면 경찰권을 발동해달라고 하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거. 그 행정개입 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을 이 띠토 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띠토 판결은 그것이고요. 밑에 에스코베도 판결하고 미란다 판결은 형사 절차 판결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하여튼 우리 경찰학에서는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으시고 그래서 형사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 판례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통합적 경찰 개념은 이제 오늘날의 경찰 개념으로서 이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를 합한 개념, 그 절충, 그 어딘가에서 이것이 경찰이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그냥 이런 견해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막 부각돼서 얘기되지 않아요. 부각돼서 얘기되는 것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어떤 거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뭐 통합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막 더 전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날에는 영미법계도 받아들이고 대륙법계도 받아들이고 이제 그 개념이 이거죠. 그냥 그 정도 얘기하는 것이지 더 뭐 논리를 전개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찰 개념의 형성은 대륙법계 영향도 받고 영미법계 영향도 받았죠. 대륙법계 영향은 언제 받아? 갑오개혁부터.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대륙법계 영향을 받은 것이고 영미법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군정을 시작해버리지 않습니까? 미군정을 받으니까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갑오개혁 이후에 대륙법계 영향을 받고 광복 이후에 영미법계 영향을 받고요. 자, 대륙법계 영향을 받은 것은 프랑스와 독일의 경찰 개념이 일본에 개수되고 우리나라 경찰 개념은 일본을 통해서 개수됨으로써 간접적으로 프랑스, 독일의 이 대륙법계가 우리나라로 이제 전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중에서 이제 행정경찰 개념 중심으로 이제 전수가 되는 것이죠. 그 행정경찰이라는 용어가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에서 이제
최초로 사용이 됐는데 그 밑에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이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으로 그 행정경찰 규칙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행정경찰 장전 최초의 이제 조직법이라고 경찰 조직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전수가 되면서 프랑스의 행정경찰 개념이 우리나라에 이제 전수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만 그 밑에 팁에 경직법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좀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경직법의 원전이 죄와 형벌법전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뒤에 경직법은 일본의 경직법을 그냥 그대로 직역한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맞습니다. 왜냐? 일본의 경직법이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이 모태가 되기 때문에 뭐 그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그냥 그 표현이 그 표현인데 조금 근데 딱 표현 자체는 다르잖아요. 다른데 사실은 그냥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두 표현 다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래 영미법계의 영향은 광복 이후에 비군정을 받아버리니까 미국의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중간에 이제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라는 민주적 이념이 도입됐고요. 특히 1953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라는 영미법계 사고가 최초로 반영된 경직법이 제정됐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래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직법은 대륙법계, 영미법계 경찰 개념이 모두 반영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아래 자 이제 경찰 개념 큰 틀에서 저 성질상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그것이 곧 대륙법계 경찰이기 때문에 대륙법계 경찰 중심으로 이제 본 겁니다. 성질상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그것이 바로 대륙법계 경찰이기 때문에 대륙법계 경찰 개념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본 겁니다. 자, 이제 경찰 개념을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 보면 이제 분류가 들어갑니다. 분류하면 자 먼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뭐죠? 형식적으로 보통 경찰기관이 하고 있는 일은 다 그냥 경찰로 보는 거. 이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까 한 거 성질상 경찰, 대법 실행, 법대 실행 그 성질상 경찰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 없어요. 어떤 새끼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뭐예요? 그냥 보통 경찰기관이 맡고 있는 경찰이야. 아니 그러면 그냥 보통 경찰기관의 임무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어떤 새끼가 그걸 그냥 머리를 써가지고 보통 경찰기관 형식적으로 기관이 하는 거 형식적 의미의 경찰 이름을 그렇게 딱 붙여보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하고 뭔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사람의 생각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잘못 붙여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실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성질상으로 따진 것하고 형식적으로 어떤 기관이 하는 것하고 논리적 연관관계는 없는 거죠. 다만 경찰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겹칠 뿐입니다. 그냥 경찰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겹칠 뿐이지 직접적인 논리적인 연관관계가 없고 그래서 어느 하나를 뭐 완전히 포함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하나가 더 넓은 개념이나 더 좁은 개념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겹치는 부분이 있는 정도 이게 서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떤 뭐 연관돼 있다든가 어느 하나가 더 큰 개념이라든가 또는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포함된다든가 이렇게 설명하면 다 틀린 개념입니다. 아예 상관없는 개념입니다.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개념입니다. 자, 오른쪽에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 비교를 보시면 하여튼 경찰학에서 최고 많이 출제되는 것이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입니다. 아유 막 그렇게 출제돼도 뭐 출제될 게 또 있나 봐. 그렇죠? 그래서 엄청 많이 출제됩니다. 경찰의 분류에서도 하여튼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이 엄청 많이 출제됩니다. 자, 보시면 형식적 의미 경찰 보통 경찰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임무를 형식적 의미 경찰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경찰기관 조직이죠. 조직. 그 조직은 조직법에서 조직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정법적 개념입니다. 행정조직 법정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국가 조직의 기본과 국가 조직의 임무는 법에서 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정법적 개념이고요. 법도 제도니까 제도적인 개념이고요. 4번에 국가마다 차이가 있죠. 왜? 중국의 경찰, 중국의 공안이죠. 중국 공안은 그냥 싸그리 다 합니다. 뭐 사증, 뭐 여권 사증, 그다음 출입국 관리 제 말이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출입국 관리는 확실히 하고 대신 여권 사증도 아마 할 거야. 하여튼 중국 공안은 그냥 무소불위에 그냥 우리가 열을 한다 그러면 걔네는 막 200, 300을 하는 것이 중국의 공안이죠. 우리는 출입국 관리 법무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국에서 보통 경찰기관이 하는 임무는 그 각 나라들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가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즉 보통 경찰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임무는 다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요. 5번에 경찰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은 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늘상 머릿속에 경찰이라는 개념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 일반 행정기관도 경찰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 행정경찰, 권력행정을 말하는 것이지 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냐 말뜻에서부터 보통 경찰기관에 담당하고 있는 것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는데 보통 경찰기관하고 딱 그냥 못을 박아버렸는데 일반 행정기관은 나올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아닌 거죠. 무조건 그냥 아닌 것이죠. 이것은. 6번에 비권력적 활동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기관에 해당합니다. 왜? 보통 경찰기관이 담당하고만 있으면 그것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보통 경찰기관이 담당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플러스 보통 경찰기관이 담당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닌 것들 다 들어가는 것이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닌 것들에는 서비스적 활동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권력적 활동, 서비스적 활동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합니다. 보통 경찰기관이 하고만 있다면, 자, 그 밑에 주의를 보시면 사법경찰, 정보경찰, 보안경찰, 서비스 활동, 순찰, 질의안내 이런 것들은 형식 경찰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안 들어가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질통 강제에 해당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보안경찰입니다. 보안경찰. 이 보안경찰이 우리 경찰학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이죠. 보안경찰. 하나가 이제 성질상으로 따졌을 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가 보안경찰이고 하나가 협의의 행정경찰입니다. 그래서 이 성질상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로 나눌 때 이때 보안경찰이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저 보안경찰이. 그 다음에 형식상 우리 경찰 안에서 간첩 잡는 임무를 하는 이 우리 저기 안보과가 옛날에 보안과였거든. 그래서 안보과 경찰 이걸 갖다가 보안경찰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보안경찰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인 것이고 하나는 경찰 안에서 안보과 눈 뜨시고 자, 하나는 경찰 안에서 형식적으로 안보과에서 담당하는 거. 이 안보과에 담당하는 것은 실질 의미의 경찰이 아니죠. 우리 경찰은 실질 의미의 경찰은 사회 목적적 자유이기 때문에 간첩 때려잡는 것은 완전한 국가 목적적 자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 의미의 경찰은 아닙니다. 다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안경찰, 안보과 이 보안경찰은 여기 딱 보시면 여기 보안경찰, 대공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들어가요. 안보과 있으니까. 그러나 국가 목적적 자유이기 때문에 실질 의미의 경찰에는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 사법경찰, 정보경찰 쫙 있는 거 그 전체가 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들어가지만 실질 의미의 경찰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들 엮어 놓은 겁니다. 자, 아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보시면 작용 중심이죠. 작용 성질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작용 성질이 뭐예요? 그 작용이 질통 강제에 해당할 때, 그 성질이 질통 강제에 해당할 때 그때 경찰 개념을 이 실질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고 3번 장래 향한 질서유지 작용, 4번 사회 목적적 작용, 5번 소극 목적 작용, 6번 권력적 작용, 명령 강제, 7번 일반 통치권의 기초.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아까 대륙법계 경찰 개념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꼴 대륙법계 경찰 이꼴 행정경찰, 법치주의 경찰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법대 실행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똑같은 것이다. 거기 8번을 보시면 경찰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이면서도 복리 행정에 부수된 질서작용과 같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일반 경찰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 일반 행정기관에서 자기들 직무에 부수해서 이 질서작용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성질상으로는 실질 의미의 경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있죠. 오케이? 왜? 실질 의미의 경찰이 행정경찰, 권력행정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에서 권력행정을 해. 그럼 그것도 경찰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이 예를 들어서 건축행정을 하면서 권력작용을 해. 그 권력작용은 경찰 개념에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산림청 직원이 막 나무 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나무에서 뭐 캐가는 사람 막 목해가게 막고 막 제지하고 막 해. 그건 또 경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질 의미의 경찰 개념이 권력행정, 행정경찰로 잡아놔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론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아래 1번, 2번을 볼게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면서 실질 의미의 경찰에 포함되는 것도 있죠. 이거 겹치는 거. 둘 다 하여튼 논리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둘 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실질 의미의 경찰도 경찰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겹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면서 실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되는 것도 있지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적 의미의 경찰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왜?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일부 겹치는 것만 있는 것이지 서로 하여튼 개념 자체가 다른 개념입니다. 그 밑에 주의를 보시면 실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이 넓은 의미라는 것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개념상 하나가 하나를 포함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을 뿐이지 서로 관련이 없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처럼 하나가 더 넓다든지 하나가 더 다른 것을 포함한다든지 이렇게 서술하면 틀린 서술이고요. 자, 3번 일반 행정기관도 경찰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 기능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절대로 아니죠. 일반 행정기관이 경찰을 담당한다고 할 때는 경찰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말하는 것이지
경찰이지 형식적음의 경찰은 절대 아니죠. 왜냐? 형식적음의 경찰은 보통 경찰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만 형식적음의 경찰이라고 하는데 그 말투에서부터 보통 경찰기관에서 담당해야 형식적음의 경찰이 되는데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 하면 형식적음의 경찰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자, 4번에 불신검문 해놓고 경찰 행정기관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당연히 이제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문제가 실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거냐. 경찰상 즉시강제라는 권력적 작용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한다. 이게 이제 경찰학에서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맨 끝에다가 내가 쓰려고 했는데 못 썼네. 견해 다툼 있음 이렇게 좀 적어 주십시오. 견해 다툼 있음. 견해 다툼 있음. 그래서 이 불신검문을 강제작용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경찰학에서만 그렇게 이해합니다. 뭐 형사소송법이나 뭐 이런 데서는 불신검문을 강제작용으로 이해하지 않죠. 왜 그래? 법에서 뭐 질문할 수 있다.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는데 완전한 임의적인 작용이죠. 근데 우리는 왜 이걸 실적의 경찰에 해당한다고 그래? 실적의 경찰에 해당하려면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좀 안 맞아. 논리적으로는 좀 안 맞아. 그러나 정말로 이거는 경찰학자들이 이 불신검문이 경찰이 하는 대표적인 작용이지 않습니까? 톡해놓고 우리 경찰학자들이 경찰이 하는 대표적인 작용 그것조차 성질상 경찰, 실적의 경찰이 아니라고 하긴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질상 경찰이 해놓고 불신검문이 성질상 경찰이 아니래.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경찰학자들은 어떻게든 불신검문을 성질상 경찰, 실제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때마침 판례가 딱 나왔어. 어떤 판례가 있어? 불신검문을 하면서 의심스러운 수상한 사람이 있어. 앞을 가로막을 수 있어. 가로막았더니 가려고 그래. 재차 가로막을 수 있어. 그래도 가려고 그래. 손목을 잡아서 끌 수 있어. 강제력이죠. 앞을 가로막아. 끌어. 강제력 아닙니까? 그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강제작용이라고 봐서 강제작용으로 보려고 하면 즉시강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제작용으로 보면 이제 즉시강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경찰학에서는 불신검문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한다고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견해 다툼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기출문제 시험에 나왔었어. 이게 불신검문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시험에 나왔다가 막 논란이 겁나 됐어요. 그러나 어쨌든 정답은 그냥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하는 걸로 정답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경찰학계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견해 다툼은 있다.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판례가 있다. 판례. 자, 다음에 보시면 이제 계속 이제 분류가 들어갑니다. 자, 행정경찰, 사법경찰. 자, 행정경찰, 사법경찰은 옆에다가 목사행, 삼사행 이렇게 좀 적어주십시오. 목사행, 삼사행. 목적에 따라서 행정경찰, 사법경찰, 또 삼권 분립에 따라서 행정경찰, 사법경찰. 자, 행정경찰은 이게 뭐예요? 이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그죠? 우리 법대 실행, 행정경찰, 행정경찰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고요. 대신 우리 경찰이 이 사법경찰이 수사경찰이죠. 수사 작용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죠.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요. 자, 행정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권력작용인데 사법경찰은 범죄 수사 체포하는 것이죠. 행정경찰은 현재 및 장래 사태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유지해 나가는 거. 유지라는 것이 지금 유지할 수 있어. 앞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어. 뒤에 과거에 어지럽힌 것은 그냥 지나간 일이지. 그걸 되돌려서 어지럽힌 것을 되돌려서 유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및 장래 사태에 대한 작용인 것이고 사법경찰은 과거에 잘못한 사람 때려잡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사태에 대한 작용이고요. 자, 4번에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죠. 행정경찰, 사법경찰. 그 밑에 3번을 보시면 대륙법계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죠. 왜? 경찰 개념을 행정경찰로 잡아버리니까 경찰 개념 정립하면서 행정경찰 바깥에 있는 것은 따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경찰, 사법경찰을 구분하는 것이죠. 행정경찰을 경찰 개념으로 잡아버리니까 행정경찰이 안 들어가는 사법경찰 따로 끄집어내려니까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신 영미법계에서는 뭐 도와줄까? 뭐 행정경찰이고 사법경찰이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국민한테 야 니들 안전은 니들이 지켜. 그러다가 좀 잘 살게 되면서 야 뭘 도와줄까 할 때 행정경찰이고 사법경찰이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부터 그냥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경찰, 행정경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영미법계에서는. 그래서 영미법계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요. 그래서 영미법계에서는 밑에 범죄 수사가 경찰의 고유 임무로 취급되는 것이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입니다. 자, 4번에 우리나라는 행정경찰, 사법경찰이 엄격하게 구분되느냐 이제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국수본부 구성에도 불구하고 국수본부만 생각하면 우리 지휘권이 지금 3원의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근데 그때 국가경찰 사무 중에서 수사 사무는 제외하고 그죠? 수사 사무를 제외한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 감독하고요. 수사 사무는 국수본장이 지휘 감독하고 수사 사무를 제외한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자경위가 지휘 감독을 하죠. 초중앙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시도청 단위로 가면 시도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시도청장도 그렇고 경찰서장도 그렇고 그 관서 안에 국가경찰 사무건, 수사 사무건, 자치경찰 사무건 다 시도청장이 지휘 감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국수본부 구성에도 불구하고 시도청장이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사무를 모두 소관사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치경찰 사무에 수사사무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래 거기 주황색 글씨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분이 명확하다 하면 이제 틀린 지문이고요. 옛날 12년도 채용 문제지만 지금도 역시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밑에 행정경찰 이꼴 보안경찰 플러스 협의회 행정경찰. 여러분, 보안경찰 플러스 협의회 행정경찰 이게 뭐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잖아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이 비경찰화 현상을 거치면서 보안경찰과 협의회 행정경찰로 나눠진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반 행정기관이 막 우죽순 생기면서 권력행정이 막 떨어져 나갔죠. 그걸 갖다가 이제 비경찰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비경찰화 현상을 거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보안경찰과 협의회 행정경찰로 나누죠. 그래서 보안경찰 더하기 협의회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근데 협의회 행정경찰에다가 뭘 합해? 그러면 행정경찰 또는 광역의 행정경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안경찰 플러스 협의회 행정경찰, 협의회 행정경찰에다가 협의회 행정경찰에다가 뭘 합해? 그러면 그냥 행정경찰 또는 광역 행정경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보안경찰과 협의회 행정경찰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경찰 이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겁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꼴 행정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꼴 행정경찰. 이런 표현이 교과서에는 잘 없어요. 교과서에서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꼴 그냥 바로 행정경찰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데 그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찰의 맨 앞에서 경찰 개념을 이해할 때는 법대 실행 거기서 핵심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곧 행정경찰, 권력행정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것에서 이해가 막 됩니다. 헷갈리는 것이 있을 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법경찰이 왜 제외돼? 행정경찰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니까 사법경찰 제외되는 겁니다. 일반 행정에서도 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하고 있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행정경찰, 권력행정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일반 행정에서도 강제작용, 권력작용은 경찰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래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을 볼게요. 자, 이건 옆에다가 독보협이라고 좀 적으시죠. 독보협. 독자성에 따라서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서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것이죠. 업무의 독자성이 뭐예요? 그냥 경찰작용만으로 경찰. 그것이 보안경찰이고요. 타 행정작용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경찰. 그것이 협의의 행정경찰입니다. 그래서 보안경찰은 경찰작용만으로 경찰이니까 독립적으로 수행이 되는 것이죠. 협의의 행정경찰은 타 행정작용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독립적이지가 못하고 타 행정작용과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이 작용이 협의의 행정경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업무의 독자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보안경찰을 보시면 첫째 줄 맨 끝에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오직 경찰작용만으로 하나의 독립행정부문을 형성하는 거예요. 경찰만으로 경찰만으로 경찰. 그 예시가 교생풍 해경 이렇게 예시를 많이 듭니다. 교생풍 해경, 교통경찰, 생활안전경찰, 풍속경찰, 해양경찰, 경비경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해양경찰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꼭 보통 경찰기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해양경찰 보통 경찰기관 아닙니다. 우리 보통 경찰기관이라고 하면 경찰청만 보통 경찰기관입니다. 해양경찰은 보통 경찰기관이에요. 해양경찰은 특별 경찰기관입니다. 특별 경찰기관. 근데 해양경찰도 여기 포함돼요. 왜 그래? 해양경찰만으로 경찰 활동을 하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작용만으로 경찰 거기에 꼭 보통 경찰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안경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아래 협의의 행정처를 보시면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해서 맨 끝에 부수적인 작용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찰,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해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찰을 협의 행정경찰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점에 보통 경찰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제도적으로는 경찰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냥 뭐 살림과 살림과 도로관리과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것이지 이 경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찰 개념을 행정경찰, 권력행정을 실점의 경찰로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아래 그 얘가 뭐 산업경찰, 산림경찰 이게 우리가 그냥 부르는 겁니다. 권력행정이 있어. 그럼 다 거기 경찰자를 붙여서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경찰, 산림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철도경찰 뭐 이런 것들 이 산업경찰, 산림경찰, 건축경찰이 경찰 기능 즉 권력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죠. 비권력행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권력적 작용을 할 때 그 권력작용, 권력행정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이제 불러버립니다. 그래서 이 협의 행정경찰이 거기 있고요.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개념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적 의미의 경찰을 비경찰화 현상을 거치면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나눠놨는데 딱 그렇게만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이제
보안경찰의 예시로, 즉 경찰 작용만으로 경찰을 교생풍 해경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경찰, 풍속경찰 등등등 해놨는데, 그러면 풍속경찰은 무조건 보안경찰이야? 오케이? 풍속경찰은 무조건 보안경찰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보안경찰이 실질적음의 경찰을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찰로 나눴기 때문에 보안경찰이 되려면 실질적음의 경찰이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실질적음의 경찰을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찰로 나눴기 때문에 보안경찰이 되려면 실질적음의 경찰 가운데서 보안경찰도 되는 것이고 협의 행정찰도 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음의 경찰이 되려면 강제작용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풍속경찰 중에서 강제작용이 아니야? 그럼 보안경찰이 아닌 거예요. 또 풍속경찰 중에서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그럼 보안경찰이 아니라 협의의 행정경찰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먼저 소방은 유해 방지 자체를 고유한 임무로 수행하기 때문에 협의의 행정경찰이 아니라 보안경찰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해경이랑 똑같은 논리죠. 그렇죠? 해경 자체로 그냥 경찰이지 않습니까? 소방도 여러분 저 소방도 강제작용입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나봐요. 집 다 부서져 버립니다. 집 불 조금 났다 꺼져도 소방이 출동했다 집 다 부숴버려요. 그냥 물로 다 부숴버립니다. 왜냐? 그 불씨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불이 꺼졌어. 물 그만 뿌려. 해도 계속 뿌려버려. 다 부숴버려. 집 다 부숴버려. 소방이 진출하려는데 차가 막고 있어? 차 다 부숴버려요. 그냥. 권력작용입니다. 권력작용. 그래서 소방도 권력행정이 실질적인 경찰이기 때문에 소방도 실질적인 경찰인 겁니다. 근데 소방으로 이제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작용만으로 경찰에 소방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해경이랑 똑같은 구조죠. 보통 경찰기관이 아니지만 그 작용만으로 경찰 작용만으로 경찰. 그래서 소방이나 해경도 보안경찰에 들어간다. 자, 그렇고 이제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당구장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보안경찰의 예시로 주로 교생풍 해경을 드는데, 그러면 교생풍 해경은 무조건 보안경찰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왜냐? 보안경찰이 되려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돼야 됩니다. 왜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찰로 나누기 때문에 보안경찰이건 협의 행정경찰이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돼야 보안경찰이건 협의 행정경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려면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당구장에 풍속영업규제법상 경찰서장이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입해서 검사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따르지 않아도 어떤 제재수단이 없어요. 그냥 임의적인 행정조사인 거죠. 어떤 제재수단이 없어. 그냥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자, 임의적인 수단이면 실질 의미의 경찰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풍속작용이지만 풍속업소 가서 조사할 수 있게 한 거. 풍속 작용이지만 강제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고 실질 의미의 경찰이 아니니까 보안경찰도 될 수 없는 거죠. 왜냐? 보안경찰은 실질 의미의 경찰을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찰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 의미의 경찰이 돼야 보안경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될 수 없어서 보안경찰도 될 수 없는 거죠. 풍속 관련된 작용이지만 풍속영업규제법상 현장 출입 검사, 이것은 임의적인 행정조사고 임의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실질 의미의 경찰이나 보안경찰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풍속작용임에도 보안경찰이 아닌 것이죠. 아까 보안경찰의 예시로 교생풍 해경을 얘기했는데 그 교생풍 해경이 무조건 보안경찰은 아닌 것이죠. 자, 또 세 번째 당구장에 식품위생법은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에 대해서 일반 행정기관의 명령 강제를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실질 의미의 경찰이 권력행정이지 않습니까? 행정경찰이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기관이 막 명령 강제, 그러면 권력행정이니까 실질 의미의 경찰이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실질 의미의 경찰입니다. 또 풍속이니까 보안경찰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어. 보안경찰이 아니죠. 그럼 경찰만으로 경찰이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이 풍속영업소 관련해서 다른 일을 막 하면서 이 명령 강제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의 행정경찰인 것이죠. 그래서 보안경찰의 예시로 교생풍 해경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교생풍 해경이 다 보안경찰은 아닌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래 비경찰을 보시면 의회, 자, 보안경찰 이외에 이 산림경찰, 건축경찰 뭐 이런 것들이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되는 현상을 이 비경찰화라고 하고요. 이 비경찰화의 대상이 뭐예요? 협의의 행정경찰이죠. 그래서 비경찰화 현상을 통해서 협의의 행정경찰이 성립되는 것인데 그냥 비경찰화의 대상을 협의의 행정경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아래 주위에, 자, 2차 세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이런 걸로 해서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거기에 보안경찰이 들어가면, 풍속경찰이 들어가면 안 되죠. 풍속경찰 또는 보안경찰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협의의 행정경찰, 일반 행정 기능만 들어가야 되지, 보안경찰 또는 그러니까 보안경찰 또는 보안경찰 안에 들어가는 교생풍 해경 이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아래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시진내라고 좀 적어주십시오. 시진핑 동생 시진내. 그래서 발동 시점에 따라서 진압경찰과 예방경찰로. 그래서 진압경찰은 뭐예요? 권력경찰. 진압경찰은 사후에. 예방경찰은 사전에. 그래서 사전에, 사후에. 그래서 자, 예방경찰 사전에, 진압경찰 사후에. 그래서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것이 거기 팁에 유해를 주는 또는 우려가 있는 이걸로 이제 따질 때 유해 우려가 있어. 아직 유해를 준 건 아니잖아요. 유해 우려가 있으면 유해를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유해 우려 있는 정신착란자 또는 주치자의 보호 조치는 사전적 경찰이죠. 예방 경찰이고 유해를 주고 있어 또는 유해를 줬어.
그런 사람에 대한 진압은 진압경찰, 사후경찰이죠. 사후경찰. 그래서 유해를 주고 있는지 또는 줬는지 아니면 유해 우려가 있는지 그걸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유해 우려가 있으면 아주 유해를 준 것이 아니니까 사전적 경찰, 예방경찰인 것이고 유해를 주고 있거나 줬어. 그러면 사후경찰, 즉 진압경찰에 해당합니다. 구분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자, 국가경찰, 자치경찰, 소국자죠. 소국자 옆에다가 소국자라고 좀 적어주십시오.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기준으로 해서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국가에 있으면 국가경찰,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자치단체에 있으면 자치경찰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밑에 장단점을 구분을 해보시면 여러분 이게 조직 문제입니다. 조직 문제, 행정학 문제, 행정학 문제. 그래서 이 행정학 문제는 좀 아리까리하고 이 변화 가능합니다. 지문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행정학은 토시만 달라지면 정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금 머릿속에서 좀 유연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먼저 국가경찰의 장점은 조직의 통일적 운영, 능률성, 기동성이죠. 전체가 그냥 한 덩어리니까. 자치경찰은 전국에 18개 막 이렇게 이제 쪼개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경찰은 통일성하고는 관련이 멀죠. 통일성. 그래서 자치경찰은 오른쪽에 민주성이죠. 민주성. 국가경찰은 능률성, 통일성 이런 것이고 자치경찰은 민주성입니다. 자, 국가경찰 장점의 2번을 보시면 다른 지방경찰 또는 국가행정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합니다. 다른 경찰하고 왜 협조가 원활해? 같은 소속이잖아.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은 만약 자치경찰가 진짜 막 제대로 시행된다. 그러면 충남경찰하고 전북경찰하고 협력할 이유가 없죠. 완전히 다른데 함께 근무하려고 만날 일도 없어. 서로 달라. 서로 지휘체계가 달라. 협조가 되겠습니까? 협조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국가경찰이 같은 식구니까 다른 지방경찰 또는 국가행정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되는 것이고 이 자치경찰은 세분화돼버린 쪼개져 버리니까 남남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협조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요. 3번에 조직 광역 국제범죄, 조직범죄, 광역범죄,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죠. 통으로 경찰 전체가 통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광역화된 범죄에 잘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5번에 전국적으로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 자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 전국적 통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역적 통계를 얘기하면 자치경찰이 더 유리하죠. 당연한 겁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낼 수도 있어요. 지역적인 어떤 통계는 당연히 자치경찰 통계가 더 세분화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 지역적으로 또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통계도 뽑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이죠. 국가경찰 전체 통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통계를 정확하고 유용하게 뽑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단점을 보시면 3번에 정부 특정 정책 수행에 이용돼서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경찰의 단점입니다. 왜 그래? 국가경찰은 경찰청장만 장악하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죠. 지금 그러잖아. 그렇죠? 우리 경찰이 경찰청장 딱 움켜쥐은 다음에 이 정부에서 핵심 권력층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조리를 하는 것이 우리 경찰의 체계죠. 자치경찰제가 더 막 심화돼. 그러면 18개 자치경찰을 다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독불장군 있게 말해야죠. 10명 모이면 두세 명은 말 안 듣잖아. 그렇죠? 그래서 국가경찰은 청장을 말 들을 사람 딱 앉혀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맘대로 그냥 이용하는 것이고. 그러나 자치경찰은 18개로 쪼개지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 정부 정책에 이용하기가 힘들어지는 체계가 자치경찰입니다. 자, 오른쪽 자치경찰로 오시면 장점이 2번의 민주성, 3번의 둘째 줄 개혁이 용이합니다. 이 개혁이 용이한 것도 왜 개혁이 용이해요? 자치경찰은 작으니까 그 작은 거 고치기 쉽잖아요. 전체를 다 고치려고 해봐 어렵잖아요. 그래서 작으니까 그 작은 거 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별로 개혁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국가경찰은 크니까. 그러나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 어떤 사정이 있어. 그럼 국가경찰에서 고치기가 쉬운 거지 자치경찰에서 고치기 어렵죠. 전국적으로 싹 뜯어 고쳐야 되는데 자치경찰을 하고 있어. 고치기 엄청 어렵죠. 국가경찰을 하고 있어야 그걸 고치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뉘앙스를 달리해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술이 딱 국가경찰에 맞게끔 서술을 바꿔버리면 또 이 결론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행정학에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개혁이 용이하다는 것은 작기 때문에 자치경찰은 작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보면 작기 때문에 그냥 작은 곳에서 뜯어 고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국가적인 개혁 작업이 필요해서 고칠 때는 국가경찰이 훨씬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점 좀 주의하셔야 되고 아래 보시면 단점이 다른 지방경찰 국가행정기관의 협조가 곤란하죠. 왜냐? 쪼개져 있으니까 뭐 다른 자치경찰하고 나오고 또 완전 다른 거죠. 별개죠, 별개. 국가경찰에서는 한 몸인 거죠, 한 몸. 전북경찰, 충남경찰 다 한 몸이지. 언젠가 또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자치경찰은 다시 만날 일도 없는 것이고 분절돼 있으니까 서로 협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자, 3번에 통계 자료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가 부정확할 수 있는 것이 전국적 통계 자료를 얘기합니다. 전국적 통계 자료를 얘기하는 건 전국적 통계 자료. 국가경찰에서 정확하고 자치경찰에서는 말 안 들으니까 자치경찰에서는 전국적 통계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적 광역적 활동에 부적합하고요. 자, 그 밑에 국자법 눈 떠!
힘내시고 기지 한번 켜시고 여러분. 아 덥네요, 그죠? 힘내시고. 아 지금 쉴 시간이 됐구나. 여러분 저 그 밑에요 조금만 보시고요. 자 밑에 국자법 2조가 있습니다. 이 국자법 2조가 자치경찰제 도입 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국자법 2조 보시면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해놓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니까 치안에 관한 책무를 자치단체까지 준 거죠. 그래서 이게 자치경찰제 도입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시책. 이 시책이 뭐야? 앞에 설명 때문에 치안 시책이 되는 거죠. 앞에 설명이 쫙 나와 있잖아. 치안 시책입니다. 자, 치안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나면 이제 해야 한다가 나오는 거죠.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나오는 거죠. 왜?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는데 여기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즉 지방자치단체에도 치안시책 수립 시행 의무를 지웠으니까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거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치안시책 수립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럼 자치경찰제 도입된 것이 아니죠. 지방자치단체한테 치안시책 수립 시행 의무를 줬으니까 강행 규정으로 뒀으니까 그래서 자치경찰제 도입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강행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자 평시경찰 비상경찰은 유해 정도 및 담당 기관에 따라서 그래서 비상사태에서 군이 계엄령 같은 거 해가지고 비상사태에서 군이 경찰 기능을 해버리는 것을 이 비상경찰이라고 하고 평시에 우리 그냥 보통경찰이 하는 것을 평시경찰이라고 하고요. 자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이 사회적 가치나 이익에 따른 구분인데요. 프랑스에서 유래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등경찰이 뭐야? 고등경찰하고 가장 가까운 표현이 사상경찰입니다. 사상경찰 즉 국가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 반국가적 사상이죠. 반국가적 사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경찰이 이 고등경찰이죠. 프랑스에서 왜 발전해? 유럽의 지도를 보시면 프랑스가 엄청 힘들게 국가를 유지했죠. 왜? 프랑스도 초강대국인데 프랑스 옆에는 진짜 초강대국들이 자리 잡고 있죠. 밑에 이탈리아, 위쪽으로 독일, 왼쪽으로 영국. 그래서 프랑스는 그 한가운데 껴가지고 국가를 지탱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렇게 반국가적인 활동을 막 탐색하고 이렇게 대응하고 이런 기능이 엄청 발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등경찰 이게 프랑스에서 유래됐다고 하고요. 자 사회적 가치나 이익에 따른 구분 이 사회적 가치나 이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상입니다. 사상 반국가적 사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것 그것이 고등경찰입니다. 자 1번에 경찰에서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 구별이고요. 자 3번에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을 함께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고등경찰 우리나라에서 보통경찰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간첩 잡는 거 안보경찰 그 다음에 집회 시위 관련해서 정보경찰, 집회 시위 관련해서 그 두 가지가 다 고등경찰 측면이 있습니다. 아래 일반적인 고등경찰 기관으로서는 이제 국가정보원을 두고요. 그래서 반국가사범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국가정보원이 주도를 하면서 경찰도 일부 기능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그건 질질봉이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른 구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과 내용이 뭐야? 권력작용이냐, 비권력작용이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경찰이 권력경찰, 봉사경찰이 비권력경찰, 서비스경찰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입니다. 그래서 질서경찰 보시면 저 중간에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경찰, 봉사경찰은 저 중간에 서비스를 수단으로 하는 경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경찰의 분류에 제가 불러드린 그 암기문구입니다. 그래서 목사행, 독보엽, 시진내, 소국자, 질질봉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보고 넘어가 주시고요. 여러분 저 좀 쉬었다가 저기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